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한통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필규 형님이 맨 먼저 글을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필규 형님 부지런하시네요.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용 방송 25년 12월 16일 방송 한동훈의 시대가 다가온다.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해찬 제가 어제 방송했죠? 장해찬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됐다? 정말 이게 코미디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되자마자 한 발언이 뭐냐. 장동혁 올해 안에 한동훈 고름 짜낸 뒤에 내년부터 왜요나 한동훈이 고름이 돼버렸어요. 졸지에 한동훈 대표가 고름 취급을 갖다가 받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정말 국힘은 앞날이 아주 깜깜합니다. 장해찬이 여의도 부원장이 됐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사필 형님. 네. 한통령 응원합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 또 인천에서 이렇게 큰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필 형님. 지난주에 그 후원이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랬는데 또 오늘 화요일 날 사필 형님이 또 스타트를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말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네. 올해 안에 한동훈 고름 짜낸 뒤에 내년 올해라는 게 뭐 얼마 남았습니까? 15일밖에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15일 동안 한동훈 고름을 짜내고 그러니까 내쫓고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내쫓고 내년부터 외연 확장하겠다. 장동이 그랬다는 거야. 장해찬 말에 의하면 장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조철래님, 스마트하고 젊은 대통령 한동훈 국민이 먼저입니다. 조기 대선, 대안. 이거 정말 이거 이러다가는 조기 대선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부터 레임덕이 왔어요.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몇 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이제 레임덕이 왔어요. 참 이런 대통령 정말 처음 봅니다. 그래도 윤석열도 그래도 그 수술펄한 게 한 2년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냥 와장창 무너지긴 했지만 야,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뭐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레임덕이 왔다. 제가 레임덕이 왔다는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태희님, 고름은 지들이면서 꼴값들이야. 이걸 꼴값으로 표현하기도 너무 고급진 것 같아요. 꼴값으로 미친 거? 미친 거 아니야? 약 먹었어? 이거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어. 자, 일단 본론을 설명하기 전에 힐리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 언론에서 이 사진을 찍어준 거에 대해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걸 캡처한 건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 수력식서 눈물의 경례를 했다. 해병대를 자원했다. 여러분 박지만 씨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육사 2기고 대장으로 전역했고 그다음에 박지만 육사 37기고 대위 장교조 단위로 전역했고 그다음에 아들 그러니까 3대죠. 박세현 해병대 1323기를 수료를 했다. 그래서 미 해병대 장군상을 수상했다. 18개월 복무 후 전역이 사실 그 해병대는 지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해병대는 되게 이제 그 헨리송이 완전 센 발언 너무 화가 나서 누구 하나 죽일 것 같아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징조가 보이는 건지 차분하게 제가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박지만 씨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이렇게 짠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그 박지만 씨가 59년생, 58년생인가 59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세대에 산 거죠. 그런데 제가 박지만 씨를 갖다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박지만 씨의 절친을 제가 그때 형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절친, 절친을 갖다가 잘 알고 그 집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집이에요. 그때는 삼성 국회의원 집인데 그래서 제가 박지만 씨에 대한 그 애정이 좀 있습니다. 너무 너무 가깝게 이렇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애정이 있습니다. 이 박지만 씨 보면 이제 마음이 짠한 게 그런 거예요. 마약으로다가 두 번인가 구속이 됐습니다. 첫 번째 걸려갖고 한번 두 번째 두 번, 잠깐 두 번인가 세 번을 갖다 마약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박지만 씨의 결혼 스토리를 보면 정말 울컥해요. 정말 그 생면부지에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그 여성분이 그것도 그분이 또 그때 당시에 검사예요. 여자 검사예요. 여자 검사분이 내가 박지만 씨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갖고 그 감옥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스토리를 갖다가 잘못 알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정을 해주세요. 제가 아는 스토리를 갖다가 말씀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오래된 얘기지만 그 박지만 씨가 마약으로 두 번째인가 구속이 돼 있을 때 이 여자 검사가 박지만 씨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있는 거죠. 박지만 씨는 나이가 많고 그 여자 검사는 아직 젊은 여자 검사고 그 결혼 안 한 검사입니다. 초혼, 초혼인. 그렇게 갖고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 검사의 어떤 그런 희생이라고 그래나, 어쨌든 간에 순애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박지만 씨가 이제 마음을 잡은 거예요.
마음을 잡고 아이도 낳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뭐 마약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지만의 애들을 그렇게 예뻐했대요. 예. 또 애를 하나는 게 세 명인가? 그래도 뭐 그렇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아내분의 그 당시에 그 여검사 아내분의 그참 그 순애보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박지만 씨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예, 젊었을 때부터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박지만 씨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어느새 성장을 해갖고 군대를 그런데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친구가 유학 중이었는데 자원 입대를 했다는 거야, 해병대. 참,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줄이 또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오늘 이제 그, 뭐야, 3대, 장손이죠. 장손 얘기가, 해병대, 그리고 눈물에 울컥하지 않습니까? 신고식 가면서. 이 박지만 씨. 박지만 씨도 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옛날에 폭포됐던 그 박지만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최태원 찬영. 그러면 뭐야? 최태원 차은우는 그럼 왜 장교도 이렇게 복무하고 지금 제대했잖아요. 이미 제대했죠.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노태우 할아버지죠. 예. 외할아버지도 박정희 그 뭐야 대통령처럼 육사 출신이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예. 그렇게 해갖고 누군가는 외할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장교로 지원해서 가고 공무원을 마쳤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용 장남, 또 동원이 국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사실 이재용 장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그냥 시민권을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이 그냥 자청해서 군대를 가겠다. 이렇게 참,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더 훌륭하고, 정말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그런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태희님, 늠름하게 잘 자랐네요. 저거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네요. 예. 저도 이 친구가 오늘 그 아버지한테 신고식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기사로 써준 언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국힘 얘기로 들어가죠. 거기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국힘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편에서는 이 국힘 재선 모임, 지금 뭐 여기 이제 국힘 재선 모임에 그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합류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엄태영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바뀌니까 국민의 힘 갖고는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당명부터 바꾸자. 유정복, 민주당보다 국힘도 못 먹겠다는 게 민심이다. 그러니까 유정복 씨가 한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자 민심을 지금 해보면 국민들이 민주당 못 믿겠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국힘은 어떻게 생각하냐? 국힘은 민주당보다 더 못 믿겠다. 더 불안하다. 민주당보다 더한 놈이 국힘이다. 아니,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정복 씨가 한 얘기야. 유정복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시장. 자, 김도욱, 국힘 책임과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김도욱이 약간 스탠스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김도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예,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싸울 때 그래도 노련하게 잘 싸운다. 양양자, 요즘 양양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단 회피하는 정당은 또다시 패배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국힘 재선 모임에서 계속 지금 국힘이 변해야 된다. 국힘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헬리송님 맞아요. 예, 김영자님 누가 누구를 짜내냐. 짱또 벽 고론부터 짜내야지. 예, 맞아요 헬리송님.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금, 국힘 재선이나 뭐 초선 재선, 이런 데는 좀 뭔가 변해야 되는데, 오늘 그 김정혁 전 최고위원이죠. 제가 이제 요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김정혁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한동훈 고름을 짜내는 장동혁이 길을 간다? 장동혁 대표가 장해찬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한 이유가 이거네요. 윤 어게인 추정들의 주특기인 저질 발언 대신 해달라는 거겠죠. 하고 쭉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 특별히 뭐 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캡처를 한 게 뭐냐? 장해찬, 장동혁이 그러는데 올해 안에 한동훈 고름자 된 뒤에 내년부터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하더라. 이 기사를 갖다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이 뭐냐? 이 기사가 좀 길어요. 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 친윤계에서 지금은 장동혁 대표 최측근에 자리한 장혜찬이죠. 예. 장혜찬 부원장은 15일 밤 MBC 꼭 나와도 이렇게 좌파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아이킥에서 여기저기서 장동혁 대표가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다며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당 안에 해먹은 문제들이 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당원 게시판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지자가 아니, 물음을 짜낸다는 것이 당계 감사 결과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 극단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자 장해찬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윤리위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한동훈 씨는 진작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아예 정치계를 떠나라.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다며 한동훈 전 대표를 당 밖으로 밀어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기사의 핵심 내용.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어제 그 예측한 그대로 지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여의도 부위원장을 갖다 장해찬 세우고 그다음에 국민소통위원장을 갖다가 김민수 정말 극우 중에 극우 김민수를 세우고 이렇게 해갖고 이 쌍두마차로다가 행동대장을 갖다 해갖고 결국은 친한계와 더불어서 한동훈을 갖다가 잘라내겠다. 지금 이 작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게 딱 맞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숫자가 좋네. 105분이 보고 계셨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그러니까 200분만 눌러주시면 이제 13,000명이 돼요. 지금 200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13,000명, 내일은 13,000명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돼. 한동훈이 되게 고름입니까? 그 많은 것 중에. 그런데 자, 장혜찬이 어제 이거 인터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MBC 라디오에 나와갖고. 자, 오늘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일부러다가 이렇게 얼굴을 사진을 갖다 캡처를 한 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이호선이라는 사람이야. 예, 여기 제가 하얀 바탕에 아주 잘 보이게 똑똑하게 같은 이호선의 얼굴을 갖다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장동혁의 앞잡이. 장동혁의 행동대장. 이 2호선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라. 자, 2호선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제 얘기해요. 어제 블로그에다가 한동훈과 그 다음에 오늘 한 김종혁을 빗대갖고 뭐라고 얘기냐. 들이받는 버릇 가진 소는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살벌하죠? 아니, 우리가 무슨 스페인에 왔습니까? 스페인의 투우장입니까? 아니, 스페인의 투우장도 돌로 치지는 않아. 칼을 꽂지. 근데 이 2호선은 무식하게 돌로 쳐 죽인다는 거야. 그 소를 갖다가. 소가 들이받으면 그냥 돌로다가, 이만한 돌로다가 근데 이게 돌을 갖다가 이게 치기 전에 네가 먼저 소불에 채일 것 같은데 느낌에?
네가 먼저 채일 것 같아, 섣불에. 자, 이런 살벌한 얘기를 갖다가 어제 했다. 블로그에. 그리고 오늘 무슨 결정을 했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동혁의 영혼을 판 것, 양다리 등 표현으로 인격 모독을 했다. 이 당을 갖다가 낙인을 찍었고 선동동 전형적인 자기 정치를 했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다. 여러분 이게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정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2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콱 쳐다물고 있으면 아니 그게 사람이 잊혀지지 그게 나만 압니까? 예? 아, 김종익이 누구야?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2년 후에 나타나면 김종익이 있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제 정치하지 이거 그대로 있잖아. 그 고름장했다는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게 뭐야?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다. 예? 정계를 떠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이거 2년 정지면 그 김종익은 정계를 떠나야 돼요.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예? 뭐 탈당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죠. 물론 이게 뭐 최종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당무 감사위원장이 이렇게 권고를 하면 그다음에 뭐 윤리위원장이 그걸 받아갖고 최종적인 권한은 윤리위원장인데 지금 윤리위원장이 뭐야? 장동혁이 압박을 해갖고 내가 사퇴하겠다 이미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장동혁이 하도 압박을 해갖고 내가 들어오서 못하겠다. 그거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새로운 또 그 장동혁의 친위 부대에 누가 인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사람이 일단 윤리위원장이 새로 정해져야 그 위원장이 뭐 검토해 갖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할 텐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 아, 예, 아이고 또 여러분께서 김영장님 누가 누구를 짜내냐 장도 고 고름도 짜내야지. 예, 행복쉼터님 장펄더 이호구 김무당 장고를 추접한 것들. 예, 장고름 신태희님 너나 떠나라. 장해찬. 장해찬이 떠날 것 같진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복당하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버틸 것 같습니다. 헬리성님, 단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지금은 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니, 한동 대표님 힘들 것 같아요. 예, 육실생 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행복심터님, 이호구 돌보다 뿔이 더 빠를 것 같다. 네 배는 어찌 될 거나. 예, 그 뼈가 먼저 찔릴 것 같아. 자, 지금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당원 정지 2년을 권고했다. 이 기사를 보고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한동훈을 너무 잘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한 걸 갖다가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걸 패러디하고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다. 하고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까만 바탕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얘네들이 정말 한동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김동혁을 갖다가 징계를 하는데 당원권 정지 2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년 동안은 이제 당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걸로는 얘기를 못 해. 그럼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조사 중이라고 해갖고 뭐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았다. 뭐 이러면 그 조만간에 이제 한동훈도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그 한동훈한테 이제 최악의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 한동훈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장해찬 얘기한 대로 이러면은 한동훈한테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행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제명 이렇게 해갖고 아예 그냥 출당을 시켜버린다 강제로 이러면 한동훈한테는 베스트 시나리오고 한동훈한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장동혁처럼 당원권 정지 2년 이게 한동훈한테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원권 정지 2년을 해도요. 한동훈 대표는 탈당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죽고 나서나 무조건 국힘에 있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국힘이 한동훈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국힘을 갖다 떠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방법은 뭐냐? 차라리 잘라내면 한동훈은 살아나. 그러니까 제명이나 출당을 시키면 한동훈은 정말 거물이 돼서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김정혁처럼 이걸 갖다가 출당을 안 시키고 그냥 국힘에다가 다 잡아두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권 정지 2년을 갖다가 때리는 거야. 그럼 2년 동안 한동훈은 국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얘기를 못해요. 자,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 2년 정지하는 바에야 차라리 그냥 당을 갖다가 떠나지 말지 떠나고 말지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동훈 스스로는 절대 국힘을 떠나지 않아요. 최근에 그 증거가 뭐냐면 홍준표 있잖아요. 홍준표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탈당 상태입니다. 홍준표는. 근데 홍준표가 자꾸 떠드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직격탄을 날렸냐면 탈영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탈영병 주제에 참 말 맞네. 이런 식의 어떤 그냥 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동훈의 마인드는 뭐냐면 국힘을 갖다가 탈당한다는 거는 내가 이 진영을 갖다가 탈영하는 탈영범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국힘을 스스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전략적으로 죽이려면 국힘에서 당원권 정지 2년 때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본인이 떠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왜? 이 당원이 아니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못하고 뭐예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힘 이름으로 보궐선거도 출마 못하죠. 지방선거도 출마 못하죠. 그러니까 뭐 선거란 선거는 나갈 그게 원천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당원이 아니까 공천을 줄 수가 없잖아. 공천의 전제는 당원이래야 공천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 과연 그 방법을 머리가 거기까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해찬 얘기대로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근거에 의하면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으며 한동훈 전 대표를 당 밖으로 밀어냈다. 그래갖고 만약에 당 밖으로 밀어냈다가 이 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제명이다. 이렇게 출당이나 제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한동훈은 날개 단 겁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한동훈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출당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무조건 22대 대통령 된다. 이렇게. 왜? 아직 4년이 남았잖아요. 4년 넘게 남았잖아요. 정식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 제발 출당을 좀 시켜라. 이렇게. 비나이다. 아, 헬리송님. 계속 못 살게 굴겠다는 거죠. 행복 쉼터님, 김정혁 고소고발 다 한다고. 아니, 물론 이제 김정혁이 그 얘기는 했어요. 이걸 갖다가 가처분을 하겠다. 이게 부당하다. 그래갖고 가처분하겠다. 그럼 과연 판결이 이 국힘의 손을 들어줄지, 김정육의 돈을 들어줄지, 그건 지켜보자. 분명히 자기는 내 손을 들어주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있진 않겠죠. 그거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연명한다 한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무게했던 800에서 얘기했잖아요. 비대위원장 100번 바꿔도 국힘은 희망이 없다. 그 소용없다고. 이미 끝났다 국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사실 당적을 갖다가 거기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 굉장히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이 못 나가니까 그냥 국힘에서 잘라주면 그게 베스트 초이스라는 거야. 한동훈 입장에. 사실 김정욱도 마찬가지죠. 예, 베스트 초이스입니다. 차라리 김정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야, 다음 건 2년 말고 나를 차라리 제명시켜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행복시는 김정혁 고소고발 당한다고 예, 저도 들었습니다. 글로리아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죠.
키루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서연님, 진짜 쓸데없는 말씀하시네요. 서필기정님, 고름을 짜낸다고 했으니 쫓아내겠죠. 그래서 출당 안 시키죠. 두고 봅시다. 예, 어떤 결론을 하는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저는 일단은 국힘은 회생 불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생력을 잃었기 때문에 국힘을 다시 살리는 거.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와도 국힘은 못 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패러디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예. 헬리송님 출당 안 시키죠? 예, 오래전 대표님 말처럼 청당이 답이죠. 강인숙님, 한통영TV,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을 가야 되는데, 빨리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바라는 건 그거예요. 지금 장동혁하고 장해찬이 얘기한 대로 그냥 12월 가기 전에, 지금 한 15일 남았잖아요. 2주 안에 그냥 한동훈을 갖다가 그냥 제명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갖고 한동훈을 그냥 원래 성경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광야에 딱 나가갖고 그렇게 해야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온다. 예.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광야로 내쫓아달라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육지연생 한동님, 구구 자통당 신천지 통일교 세력과 합세해서 당권 장악한 잡놈들이 과연 곱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시나리오. 한동훈 수족을 잘라내서 찜에 한동훈 잡아놓고 당권에는 조금도 못하게 하고 힘도 못 쓰게 만들고 방패나 불쏘지기로 쓰려고 하겠죠. 출당시키자면 땡큐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려고 잔대가리 굴리겠죠.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당원권 정지 2년 갖고 뭐 보궐선거도 출마 못하고 뭐 아무것도 출마 못하게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그냥 식물일관 만드는 거, 예, 그게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다. 강기수님 역시 한 대표 정치참여입니다. 응원합니다. 사프리님 북부 사이 이혼도 끝까지 가야지 이혼이 되는데 장배신 어디까지 가? 사프리님 갈지 기대가 된다. 어쨌든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장동혁의 체제는 오래 못 가요. 예, 그건 확실해요. 장동혁의 체제가 그렇게 뭐 당대표 임기가 원래 이제 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2년이 뭡니까? 저는 장동혁 체제로 그 내년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어쨌든 간에 장동혁은 그걸 끌려 내려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12월 말이냐 아니면 설날 전이냐 지금 그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려 내려오긴 내려올 텐데 끌려 내려오기 전에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을 해달라는 거지 장동혁. 알았어 장동혁? 야 칼을 뽑아서 물에도 쓸고 네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을 차갑게 놔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해. 예. 펠리송님, 한동훈 사주에 당기 색깔 다른색. 그래요? 사주를 또 보시나요? 사주에 당기 색깔이 다른색. 예, 김인수가 장동혁 잡아먹는다고 장담합니다. 김인수가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김민수가 어쨌든 장동혁은 오래 못 간다. 왜냐하면 이게 더 세지면 장동혁 갖고 약하거든. 예, 더 세지면 정말 김민수가 전면에 나서야 되는. 김민수는 뭐 완전히 장동혁 그래도 눈치를 보는데 김민수는 완전히 그냥 올인이야. 그쪽으로 올인이야. 오로지 윤어게인이야 김민수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냐면 근거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요새 그 이재명이 굉장히 무슨 뭐 이 업무 보고를 갖다가 오늘 5시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도 얘기한 게 뭐냐. 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탈모를 갖다가 왜 그 보험 적용을 안 하냐 해갖고 아니 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느냐? 아니 사람들이 요새 내가 이렇게 업무 보고를 갖다가 받는다다 보니까 막 전화통에 불이 나갖고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이러면서 난리가 났더라. 그래갖고 이 탈모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이 대통령 자리가 희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게 자기가 이 인기가 이렇게 좋다. 요새 이게 화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그거는 본인도 알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먹히지 않는다. 레임덕 상태다. 그 증거가 뭐냐?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자, 인천공항 사장이 업무 보고를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외화 반출 얘기하면서 뭐 책갈피에 무슨 이렇게 달러를 갖다 껴갖고 반출하니까 책갈피를 다 뒤져라. 이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대놓고 SNS에다가 이렇게 올렸었어요. 저희 업무는 총칼, 송곳 등 유해물품 검색하는 것이고 책갈피 외화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런 사례도 없고 여객들 불편하다. 완전 마비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책갈피를 갖다 뒤지기 시작하면 지금 왜 우리가 검색대 통과하잖아요. 그거에 한 9배 정도는 시간이 더 든다. 그럼 그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또, 이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적이 없다. 책갈피까지 뒤지는 적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대놓고 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이학재가 용감한 것도 있지만, 이학재 사장이 용감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 이재명이 이게 이빨 빠진 호랑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치받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서슬이 퍼라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어. 어느 칼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공항 사장이 이렇게 대놓고다가 깐다. 이재명을 갖다가 까댄다는 거는 이거는 이재명이 이미 끝났다. 이재명의 능력이 이미 없고 이재명의 권력이라는 게 이 세들해진다. 그 증거가 또 뭐냐? 이겁니다. 자,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밀어붙였습니다. 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뭐 정청래 아닙니까? 정청래가 이걸 갖다가 오늘 밀어붙여갖고 결국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갖고 몇 가지만 이렇게 딱딱하고 뭐 고친 것도 사실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 의미 부여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재명과 정청래의 어떤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끌어온 겁니다. 뭐 위헌 소지 삭제해갖고 뭐 이렇게 고쳤다. 그럼 이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생각해 보세요. 자, 정청래가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면서 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법사위원회. 법사위원회가 누구죠? 우리 보수의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데가 그냥 법사위원회 아닙니까? 법사위원이 양보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안이잖아요. 이거 이제 뺐다는 거잖아. 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뭐 이렇게 이제 뭐 2심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사후에 재판인 거, 요걸 갖다가 뭐라고 지금 정청래는 표현하느냐? 이거는 양보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물러선 거다, 양보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양보를 한 법사위원들한테 박수를 쳐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청래가. 그 얘기는 뭡니까? 정청래의 승리의 확신이죠. 승리의 확신입니다. 아니, 그 의원총회에, 물론 친명계도 있고, 뭐, 친정청래계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정청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거 수정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은, 정청래한테 맞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통과가 됐고, 지금 이재명은 뭐예요? 이재명은 심지어는 인천공항 사장한테도 까이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임기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하고 봅시다. 우리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갖다가 친 이재명계하고 친 정청래계하고 지금 박티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갖다 놓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느냐? 그게 이제 누가 되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의 판세를 갖다가 확실히 또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청래계가 압승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탈모 얘기.
무슨 외화 반출 얘기, 뭐 잠깐 온갖 이상한, 또 이번에는 뭐야, 뭐 한의사, 왜 한의한테는 보험 지원을 안 해주냐, 뭐 그러고 있어요. 예. 그게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솔직히? 보험 지원을 갖다가, 아니 한의사 무슨 대표예요? 한의사 무슨 뭐 한의사 대사입니까? 홍보 대사입니까? 정말 대통령,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거 경박하다. 예? 너무 가볍다. 그 대통령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통일교 관련해서 아이고 67년생 한동훈님, 사주가 그렇다면 딱 맞네요. 극자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한동훈은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 세력의 구심점이니까요. 그래서 사주 얘기도 유행입니다. 자, 지금 통일교 얘기에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경찰이 이거는 이 통일교를 잡으려고 수사하는 게, 뭐 통일교 전담반을 뭐 28명 꾸며갖고 뭐 무슨 놈의 출국 금지를 시키고 뭘 하고 압수수색하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대요. 뭐가? 그 한학자 금고에 있는 돈 280억하고 그 다음에 시계 있잖아요. 고가의 시계. 그게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아니 도대체 그럼 뭘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야? 압수수색 영장에는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 제가 헤드라인으로 낸 걸 갖다 쭉 읽어볼게요. 자, 윤영원 제2인자. 20대 대선 전에 이재명, 윤석열 캠프 모두 펜스 대am 제안이 왔다. 2020년 2월 그 대선이 2월에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이재명 캠프에서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제 기억엔 윤석열은 차로 올라오면서 연락이 왔다. 이재명 후보는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주 구체적이죠. 이재명 후보는 못 와서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 최근에 이슈된 민주당 캠프 분들의 브리치 해줬다. 한학자 금고 지난 7월 이어 수사 대상에서 또 빠졌다. 이 지난 7월에 이건 뭐 특검에서도 빼버리고 한학자 금고를 빼버려. 아니 금고를 빼면은 뭘 압수수색하겠다는 거죠?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통일교는 갖다가 덮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통일교 천정궁 압수수색, 한학자 금고, 고가시계가 빠져 있다? 그게 왜 빠졌냐 그랬더니 경찰과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금고하고 고가시계는 압수수색에서 뺐다? 내실서 1억 달러 진술을 전달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학자 침입 등엔 현금 금고가 있다. 통일교 본산 천정궁에 한학자 개인 금고 보관이 있고 한학자 금고 속에 280억 용도 비밀 로비 자금, 예, 이게 지금 헤드라인으로 뜬 거예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 경찰은 절대 이거 기소하지 않을 겁니다. 기소해봐야 그냥 한두 명 꼬리 자르기 하고 이거 제대로 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뭐야 저기서 밝혀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통일교 이걸 갖다가 이제 조사는 여기 보세요. 경찰 통일교 민주기 특검대 전방 압수수색했다. 한학자 오박 760곳에 280개 현금 반기했고 통일교 천정호 서울구청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했는데 정찰 전재수 의원실 도착 2시간 뒤에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2시간 도착을 했는데 2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보세요. 2시간 20분을 갖다가 기다렸는데 그럼 2시간 20분을 왜 기다렸느냐? 내부서 파쇄기 추정 기계 작동 소리가 들렸다? 취재 기자의 직접적인 항변, 이게 뭐 중앙일보 기자, 무슨 일보, 그 합동 취재 기자단이 있잖아요. 다 들었다는 거야. 취재 기자들이 밖에서 다 들었는데 파쇄기 소리가 2차례 길게 들렸다. 증거인멸 정황이다. 제가 어제 영화 한 편 찍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경찰이 금요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전담 수사팀을 갖다 꾸렸다. 지난주에. 꾸렸다고 28명이다. 거창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금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의자로 3명을 갖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그렇게 하고서 수사를 갖다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3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국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 증거인멸하니까. 그런데 안 했어. 안 하고 주말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주말 동안에 우리가 공개적으로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 알아서 핸드폰 뽀개고 다 뽀개고 서류 다 파쇄하시고 버릴 거 버리시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월요일 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전재수 의원실에 딱 갔어. 도착을 했는데 아니 아직도 증거인멸이 안 돼 있네. 영화를 한 편 찍자면 그렇다는 거. 아직도 증거인멸이 안 됐느냐? 야 멈춰. 몇 시간 주면 되겠어요? 2시간만 주시면 저희가 다 뽀갤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2시간 기다릴 테니까 다 뽀개세요. 이게 아니 정말 내가 어제 영화를 찍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실이 돼버렸어.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게 진짜가 돼버렸어. 2시간 동안 그 전재수 국회의원 사무실 안에서 파쇄기 파쇄기가 들이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야. 예? 기계 작동하면 난리를 쳤다는 거야. 기자들이 밖에서 다 들었다는 거야. 예?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안에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일교를 갖다가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 왜 그 문재인이 검찰한테 있던 수사권을 갖다가 왜 경찰로 떼어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이렇게 수사 안 하거든요. 살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뭐야? 검찰 수사를 받으면 죽으니까 경찰, 왜냐하면 검찰은요, 3천 명밖에 안 돼요. 검사들은 대한민국의 검사 3천 명밖에 안, 3천 몇백 명 정도, 3,300명인가? 경찰은요, 13만 명이에요. 전쟁 13만, 너무너무 커. 이거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서로들 몰라. 예, 통제가 안 돼. 경찰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범죄자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범죄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검찰을 일단 무조건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일단 수사권부터 문재인이 떼내갖고 반쪽을 만들어 놨잖아요.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한테 이렇게 반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와갖고 뭐요? 완전히 검찰을 갖다가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검찰이 없습니다. 왜? 9월 달에 없어졌어. 추석 전에 없어졌어. 지금 검찰청이 없어요. 예?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법이.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이 없어요. 검사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뭐야? 경찰 하나밖에.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경찰이야. 그러니까 경찰은 뭐예요? 경찰은 내가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이지명이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경찰 정도는. 내가 검찰은 못 잡아도 경찰은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그 증거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파쇄하라고 2시간을 기다렸다. 왜 주말 동안 너희 놀았냐?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왜 파쇄를 안 한 거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 이 기사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서필경님, 하나님이 한 대표를 크게 세우시려고 단련시키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과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를 종합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목수예요. 예,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목수 생활을 갖다 30년, 그러니까 30살까지, 30살까지 목수 생활을 했다. 그리고 30살부터 공생애를 3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살쯤 돌아가신 겁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근데 그 3년이라는 게 공생애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일반 뭐 먹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포, 구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순전히 전한 게 이제 3년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40년을 갖다가 사막, 광야에 뺑뺑이 돌려갖고 1세대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갖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생의 원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큰일을 하기 전에는 일단은 광야 생활이 있어야 돼요. 큰일 하기 전에는 광야 생활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3차 전도에서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때 땅끝이 로마였으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디 보면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갖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칩거 생활을 했어요. 외롭게. 저는 한동훈 대표도 22대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은 광야로 나가셔야 된다. 스스로 나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벌파에 나가서 혹독하게 비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다시 그걸 갖다가 새롭게 새술은 새부대 새롭게 시작해야 22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시원 생한동우님, 예, 사필규정 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예, 지키려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원 생한동님, 외화 반출이나 귀금속 등 밀반출, 색출 업무는 비록 인천공항 내에서 이루어질지라도 인천공항의 업무사항이 아니고 세관 업무라네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관세청장에게 물을 사항을 인천공항 사장에게 쇼질하면서 질타한 무식한 짓. 업무 권한이 어느 부처 어느 소관인지도 모르는 작자가 아는 척은 오지게 하고 쌍방울 북한의 외화 스스로 실토하는 꼬라지라니 흥부가 기가 막힌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오늘 그 업무 보고 때 이재명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문제다. 자기 얘기 아닙니까?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그 영상이 있는데 너무 웃겼어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다가, 아니,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게 제일 문제다. 이렇게 본인이 입으로 얘기해. 지금 본인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해갖고, 탈모 왜 보험 안 해줘요? 이거 한의사 왜 보험 안 해줘요?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밀반출, 책을 뺏겨갖고 이렇게 하고 대북 송금할 때 그렇게 했던데, 판결문에 나와 있대, 판결문에. 내 얘기가 아니야. 판결문에 이화영 판결문에 책갈피에 껴갖고 수차례 직원들이 외화를 갖다 그렇게 밀반출했다. 그게 나와 있대. 그 스스로 싫다면서 아니 그걸 갖다가 왜 모르는 거야 도대체 나도 써먹었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를 갖다가 개콘 기획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통일교에 대한 경찰의 수사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 이건 처음부터 다 이렇게 그냥 불기소 무죄, 무혐의, 그냥 이미 과잉이 정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제가 이 국힘 관련해 갖고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그 페이스북에다가 뭐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눈에 띄어요. 자, 이게 뭐냐면 12월 16일 오늘입니다. 한국일보 오늘 오전에 한국일보 김은지 이슈 전파사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인터뷰 중에 이제 내용을 쭉 올렸는데 이제 길어요. 그런데 핵심 국힘하고 관련된 핵심을 갖다가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목이 어떻게 한동훈 단계 사건 궁지 몰린 윤 어게인 세력 탈출구 찾으려는 시도이다. 라고 이 이슈 전파사라는 거는 한국일보의 유튜버 이름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한동훈하고 국힘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발췌해서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해요. 자, 질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시 단계 사건을 들췄다. 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나? 한동훈 대답. 국민들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궁지에 몰린 윤 어게인 정치 세력이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장병혁 대표가 지난해 바로 이 사건이 왜 문제가 안 됐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설파한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될 때다. 그런데 자꾸 퇴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보수 정체가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MBC 뉴스회전에 출연해 당원이 익명으로 게시한 글이라며 누구냐를 떠나서 문제되지 않는 글을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다 공개하는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 180도 다르다는 거죠. 또 질문. 현 국민의힘 체제로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도 많이 나온다. 한동훈 대답. 한시가 급하다. 퇴행적인 싸움을 해야만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다.
그 방향대로 가면 당에 미래가 없다.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한다. 그분들이 말한 여러 가지 계획들, 장 대표는 최근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꿋꿋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거다. 내년 1월에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거다. 그럼 다시 한번 윤 어게인의 붐이 불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되겠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한들 윤 어게인이 보수를 이끄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올 한 해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한동훈 대답. 이젠 바뀔 때. 이게 5글자예요. 이젠 바뀔 때. 5글자 맞지 않아요? 네, 이젠 바뀔 때 5글자. 지난 1년간 많은 파도가 쳤다. 국민들께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의힘과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거다. 저를 원망하신 분도 많았을 거다. 죄송하다. 제가 어떻게든 더 잘할 방법을 찾아 더 잘했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앙금이 생긴 것도 많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걸 극복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맞느냐는 과거 얘기를 들줄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 보수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폭주를 막는 거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는 거고 그 역할을 하기에 뭉치고 말하고 행동할 때다. 이제는 바뀔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힘에 대해서 끝까지 우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국힘을 살리고 국힘이 보수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수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국힘은 이미 끝났다. 그 상태를 이미 넘어도 한참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한동훈 대표가 국힘을 떠나든지 그 떠나는 게 자발적으로는 못 떠나니까 장동익이 자르든 장희찬이 자르든 어쨌든 잘라고 출당 제명 이렇게 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지금 정청래가 기세 좋게 지금 뭐 내란법 뭐다 통과시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힘을 정청래가 더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보다는 그러니까 그 힘으로다가 결국은 이거 위헌정당 해갖고 국힘 자체를 갖다가 그냥 정청래가 없애주면 한동훈이 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 장동혁이 그만두기 전에 어쨌든 한동훈을 잘라내든지 제명을 하든지 계속 자유의 몸을 주든지 아니면 장동혁이 그 짓을 못하고 물러나면 결국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는 이두 번째 아니죠. 정청래가 내년 초에 해산을 시켜갖고 위원정당으로 그래서 한동훈이 자유를 찾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오렌지님, 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을 코너에 몰 때마다 좌파도 없는 장폴더 뒷배에 조종자가 있어요. 사기 대선대와 똑같이 장동을 미끼로 이용하고 당권장이라는 놈들의 공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것도 설명했죠. 예. 이번에 뭐 김현지 사건, 그거 정말 이게 아니 비선 사건 아닙니까? 이 정권 초기에 전한 비선 비리 사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 캐치를 못하고 밀고 못 나가는 건 뭐예요? 국힘에서 계엄은 정당하다. 이 한마디에 그냥 다 김현지가 묻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옥석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좀 흐르면 여태까지 제가 한통영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그냥 거의 다 실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알아요. 시간이 아니 여러분 한통영 방송 오래 보신 분 중에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뭘 이렇게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게 있나요? 솔직히 제가 얘기한 그 지금 5개월 6개월에 얘기한 방향으로 지금 다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5개월 6개월 후에는 지금 얘기한 그 방향으로 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 얘기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태훈 방송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8일에서 15일까지. 근데 12월도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기록적으로 후원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사필기정님이 슈퍼챗으로 또 큰 금액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1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또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책글로 이렇게 의미 있고 귀한 정말 저보다도 방식한 내용으로다가 책글을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아직도 83분이 보고 계시는데 나가시연에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내일은 13,000명으로 우리가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200분만 눌러주시면 근데 되게 클릭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뭐 1000클릭은 다 넘어가거든요. 뭐 1000, 1200, 1300, 1500, 뭐 2000,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한 200분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내일부터 13,000명 구독자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열심히 방송했습니다. 그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수요일도 저녁 7시 30분 활동령 정기 방송에서 밤늦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 또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육칠은 생한동님께서 장문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치유 불가능한 큰 상처가 몸에 데미지를 입힌 것을 방치하면 썩어가고 괴사하고 멀쩡한 부위를 더욱 침범. 현재 국짐 상태가 그런 상태, 썩은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상태이니 제발 쫓아내주길 고름 짜냈는데 알고 보니 고름만 남고 나간 것이 멀쩡한 생살이네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국힘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자생력을 잃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희망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게 정화 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흐르는 시냇물에서 우리가 여러분 뭐 강에서 뭐 수영하거나 놀이터 가면 끝난 다음에 거기서 머리 감고 막 그러잖아요. 샴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비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한 5km, 10km를 가야 자진 정화가 돼갖고 이게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염의 불가능은 뭐냐면 5km, 10km를 가도 이게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무식하게 쏟아져 갖고 5km, 10km를 가도 이게 자진 정화가 안 되는 상태를 갖다가 그런 모양. 우리가 그 의도적으로 화학 약품이나 뭐 이렇게 갖고 그렇게 갖고 이걸 정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국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게 무슨 샴푸했다고 5kg, 10kg 갖고 이게 자생적으로 정화되는 그런 상태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이미 뭐냐면 당원들이 지금 국힘이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원 투표는요, 우리 국민 투표하고 반대로 나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그 당대표 그거 할 때도 조경태 후보가 1위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국민 여론조사를 해갖고 하면 이런. 근데 국힘 당심으로 하면은 조경태가 4등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 투표니까 결국 장동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반대라니까. 지금 국힘의 민심하고 지금 국힘의 그 당원의 이 방향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국힘의 당원이 지금 뭐야? 세계 이단 조직이 지금 똘똘 뭉쳐갖고 생긴 게 국힘의 당원이잖아요. 우리 같은 볼모 빼고, 한동훈 때문에 지금 뭐 출당 못하고 있는 그 볼모 빼고, 그거 아닙니까? 뭐 신천지, 통일교, 그 다음에 자통당, 제일, 뭐야. 어쨌든 간에, 네. 그, 정광훈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화력은 이렇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꾸 국힘에 미련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한동훈과 국힘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떨어져 있는 과정이 지금처럼 장동혁하고 장해찬하고 이런 그 뭐 김민수하고 이런 애들이 그냥 한동훈을 갖다 고름 짜내듯이 그냥 출내갖고 그 출당 제명을 갖다 시켜주는 건 땡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만약에 못하면 그러면 뭐예요? 제2안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청래. 정청래가 위헌정당 청계였고 어쨌든 간에 국힘을 없애주면 이 세상에서 없애주면 한동훈은 자유의 몸이 된다.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방법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육촌 상한동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석필기 형님, 한동훈님 공감합니다.
예, 항상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지문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보력이나 글 쓰는 게 저가 폼새가 저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반성하겠습니다.